안녕. 또 어색하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한 대로 신소재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2개 업로드를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1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노트하고 교과서는 70에서 72페이지 여기 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신소재 종류가 보통 우리가 교과서 다루는 그 소재들이 보통 5가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크게 2가지를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우선 반도체는 뭐냐? 도체,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통하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감전이 좀 잘 되는 그런 친구들이 도체고요. 부도체는 반대죠.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는 뭐냐? 얘하고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말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반도체를 활용하는 주된 원소가 누구냐면 14족 원소예요. 주빌토상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소하고 점화누, 옛날 말로는 베르마누, 얘네들이 14족에 있는데 얘네들을 중점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만들진 않고요. 이것만 쓰기에는 얘네가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순수한 것만 쓰게 되면은 사실상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공유결합에 참여해서 남는 전자가 없어요. 즉 전류를 통할 수 있게 우리가 전자가 필요한데 그런 남는 이동수단에 즉 운반수단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든 그 반도체를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소량 첨가하는 거예요. 소량. 그래서 그 2가지가 크게 P형과 N형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2학기 때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할 때 아마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하는 김에 알으라고 여러분 좀 알고 계시라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이제 참고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럼 P형 반도체는 누구를 소량을 넣는 거냐? 13족 원소를 넣어요.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붕소예요. 붕소는 14족보다 전자 하나가 부족할 거예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꼭 양이온, 전자를 잃은 양이온 같은 그런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들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반도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N형은 15족을 넣거든요. 그럼 14족보다는 하나씩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넣을 때마다. 그럼 전자가 남아돌겠죠? 대표적인 애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얘는 남아돌 전자가 원래 많아. 딱 4개씩 있는 게 아니라 5개씩 있으니까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반도체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는 도대체 어디에 이용되느냐?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오드는 뭐냐면 전류가 만약에 여기에서 일로 간다라고 치면 한쪽으로 쭉 가게 도와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이 다이오드도 반도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컴퓨터 보시면 안에 부품들 그 본체 그죠? 거기 안에 이렇게 뜯어 보시면 여러 가지 반도체가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발이 3개 있는 녀석이 있어요. 발이 3개 있는. 그런 애들이 또 트랜지스터인데 얘는 신호를 증폭시켜줘요. 작은 신호도 크게.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전류가 통해가지고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폭작용을 합니다. 증폭작용. 혹은
이런 거 있잖아요. 껐다 켰다 하는 그 역할도 트랜지스터를 활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TV에서 LED 혹은 뭐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화면. LED, OLED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발광 다이오드예요. 이게 앞글자 딴 거거든요. 라이트, 이미팅,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화면들을 우리가 이제 LED라고 하고 여기서 유기물질을 활용한 게 OLED라고 하는 건데 요즘 큰 TV 화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얘네들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운 액정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액정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해요. 내지 못한다고. 그런데 얘네들은 스스로 그 장치 안에 빛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물질들이 이제 빛을 이렇게 광원을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이게 왜냐면 라이트 이미팅이잖아요. 이렇게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나중에 액정하고 좀 달라요. 누구랑 달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액정은 얘는 광원이 필요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 빛을 쏴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네가 그 빛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화면을 보여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태양전지가 있는데 이건 신재생 에너지에서 어떻게 활용돼가지고 쓰는지는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울 거고 그냥 태양전지의 반도체가 활용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과서 72페이지를 펴보시는데요. 그때 아마 이 용어가 나올 거예요. 초전도체. 뭐 관심 있는 애들은 뭐 여기 들어갔을 거고 관심 없는 애들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사실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초전도체. 그러면 초전도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보시면 특정 온도 밑에서 전기 저항이 얼마인? 0. 저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항이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성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전류가 만약에 100을 보내주면 100만큼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활용 가치가 되게 높겠죠. 자, 그럼 이제 활용하는 거 이따 설명할 거고. 그런데 이 전기 저항이 0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온도를 측정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때의 온도를 보면 우리가 그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발현되는 그 시작하는 온도를 무슨 온도?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전기 저항이 전기 저항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점점 안 나타나요.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임계 온도라. 임계 온도. 이때부터는 전기 저항이 0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0이잖아요. 그죠? 보통 수은이죠. 수은. 유일한 액체 금속인 수은 같은 경우에는 4.2 켈빈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절대 온도라는 것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값인데 더했는데도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온도가 낮다는 얘기죠. 낮은 온도로 도달했을 때, 즉 임계 온도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수은은 전기 저항이 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얘기죠. 특징을. 자, 방금 뭐라고 해서 선생님이 전기 저항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0. 전기 저항이 0. 그러면 이 전기 저항이 0으로 인해 세부적으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또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항이 없으니까. 아까 선 말했잖아요. 100으로 보내면 100만큼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력 손실이 없는 걸 활용해서 만든 장치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교과서 72페이지 보시면 옆에 초전도 전력 케이블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초전도 슈퍼 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요 두 녀석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열발샘이 없어요. 전기장이 없으니까 열발샘이 없어서 전력 손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만든 그 기계들,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초전도 전력 회의.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컴퓨터? 슈퍼컴퓨터. 초전도 이 두 녀석이 이 전력 손실 없는 열반셈을 최소화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장치로 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약간 좀 물리적 개념인데 전자기장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전기하고 전기력, 자기력 서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 저항이 0이면은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이 흐르는 만큼 주변에 자기장도 크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세부적 특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강한 자기장. 자, 그러면 이 자기장 활용한 게 뭐냐?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 그 72페이지 책 보시면 MRI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뭐 아직 여러분은 젊으니까 찍을 일은 없겠지만 이 장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의료용 장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라든지 뭐 기타 금속 있는 것들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오류가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갖고 가게 되면 핸드폰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보면은 거기 MRI, 자기분명 영상장치 또는 핵융합 발전, 그 다음에 입자 가속기 요 세 가지가 강한 자기장을 형성한다라는 요 특징을 활용해서 만든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핵융합 발전. 그 다음에 MRI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입자 가속기. 요 세 가지가 전기장이 0이 돼서 주변에 센 전력을 흐르면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요거를 활용한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사실 하나 특징이 더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소질도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교과서 72페이지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는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다 별표 하시고 밑줄 이렇게 그어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으면 자석을 밀어내어 초전도체 위에 떠 있는데 이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전기 저항과 약간 별개예요. 뭐냐면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뭐예요? 강한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 형성이 되는데 이때 다른 자기장을 띤 어떤 물질을 올려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밀어내요. 청력치 작용하듯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초전도체도 지금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자석을 놓게 되면 얘를 이렇게 밀어내요. 이거를 무슨 효과라고 한다? 마이너스. 이거 활용한 게 바로 지금 한참 개발 중인 자기부상열차예요. 자기부상열차. 아직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서 탈 수는 없지만 지금 유럽에서 이거 한참 개발 중에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초전도체는 온도를 엄청 낮추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 그때 온도 있죠.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작하는 온도를 무슨 온도?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 이하일 때는
여기에서 다 뭐가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다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서. 그래서 이거 활용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전기 저항이 0인 경우. 왜? 항연력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100m만큼 갖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세부적으로 활용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전력 소실이 없는 것과 강한 자기장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별개로 그 초전도체 근처에 자성을 띤 물질을 놓게 되면 이렇게 밀어내는 효과, 마이스는 효과가 이제 발현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상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징과 함께 이 용어와 이 특징과 함께 이 사례들도 꼭 아셔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마 처음 들어본 애들이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도만 아시면 크게 여러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시간 단축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미리 글씨를 좀 세팅을 했어요.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잠깐 이렇게 스톱 하면서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 알아야겠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2호 그쵸? 액정부터 선생님이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안녕.